안녕하세요. 쫑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비교 분석해보는 컨텐츠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두 자격증 중에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추가적으로 공부하시거나 혹은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 5가지 주제로 지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1차와 2차 시험이 동시에 진행이 되며, 시험 과목은 1차는 학개론 민법, 2차는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연령, 학력 등등 제한이 없고요. 절대평가로 전 과목이 40점 이상이 되셔야 되고 1차, 2차 각각 따로따로 평균 60점을 받으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중개사무소 창업을 하여 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주로 하게 되며 다양한 전문 분야의 취업도 가능합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은 보통 1차 시험은 7월, 2차 시험은 9월에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시험 과목은 1차는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민법 이렇게 3과목 치게 되고요. 2차 시험은 관계법규, 관리실무에서 2과목을 치게 됩니다. 시험은 연령, 학력 제한이 없으며 1차는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의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2차 시험도 똑같이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인데 선발 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되는 상대평가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중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장 혹은 주택 관련 업체 직원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서로 겹치는 과목의 범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는 학습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 자격증을 이제 같이 공부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인중개사의 민법, 공법의 범위가 주택관리사에서 겹치게 되고 학개론의 계산 문제를 푸는 요령도 주택관리사 학습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공인주택 같이 응시하게 되는 과목 중에 하나이고요. 공법은 관계법규와 겹치게 되는데요. 학개론의 계산 문제 푸는 요령은 회계원리의 계산 문제에서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계산 문제를 접해보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민법의 경우에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을 같이 학습하게 되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민법 총칙의 비중이 높고 물권, 채권의 비중이 낮지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반대로 물권과 채권법의 비중이 높고 민법 총칙의 비중이 낮습니다. 또한 시험의 난이도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주택관리사 민법 난이도가 훨씬 쉽게 느껴졌고요. 주택은 민법이라는 과목에 좀 기본을 배운다는 느낌이었으면 공인중개사의 민법은 조금 더 심화된 민법을 배우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공법은 주택관리사의 관계법규 과목과 매우 흡사한데요. 특히 주택법, 건축법, 정비법이 겹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에서는 주택과 건축법이 대략적으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주택관리사에서도 주관식을 포함해서 총 7에서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쉽게 점수도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의 어려운 점과 주택관리사 자격증 공부를 했을 때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공인중개사 학습의 어려운 점이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공부할 과목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에는 이제 1차 2과목, 2차 3과목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학습하는 과목은 총 6과목이고요. 그 중에서도 공시법에 같은 경우는 공시법 안에서도 지적법과 등기법이 또 나누어져 있고 또 학습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총 7과목을 공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이며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은 조금 덜 했던 것 같고요. 주택관리사 학습에 어려웠던 점은 바로 2차 과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주관식 문제는 아주 정확함을 요구하여 단어가 긴 경우 또는 유사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암기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암기를 했어야 돼서 좀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고요. 또한 2차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과 달리 더 많은 파트를 알고 있어야 변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엽적인 부분까지도 학습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지엽적인 부분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학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학습할 때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어떤 자격증이 더 따기 쉬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에 비해서 조금 더 취득하기 수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절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이 조금 더 어렵다고 느껴지게 된 이유는 주택관리사인 경우 공인중개사와 달리 상대평가, 주관식 문제 출제, 그리고 각 과목의 연계성 등등 때문에 주택관리사 취득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습하시는 분이 실제로 충분히 비교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주택관리사 자격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혹시 도움 많이 되셨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조금 늦더라도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주택관리사 시험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주택관리사 시험과 그 다음에 자격증에 대해서 제가 전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